안녕하십니까. 시니어스쿨 시청자 여러분,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식 강의는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PC, 그러니까 컴퓨터를 기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이제 주가 되겠지만, 하드웨어도 알고 시작을 한다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해결할 능력도 더 커지고, 그래서 하드웨어를 먼저 기초를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강의로 이어갈 겁니다. 물론 뭐 영상 편집, 이미지 편집, 그 외의 것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앱 사용하는 법,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쭉 나갈 텐데, 이번 첫 시간은 컴퓨터 하드웨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 견디면은, 사실은 기초 단계만 조금 견디면은 그 이후로는 좀 쉽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끌어 모아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여기 그 컨베올레는 시니어스쿨의 사촌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알아두시라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로고를 하나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컴퓨터 하면은 보통 소프트웨어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딱딱한 부분이 있죠. 일종의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PC가 보이죠. 여기 모니터죠. 모니터는 컴퓨터 본체, 이 본체 속에 있는 어떤 그 전기적인 신호, 이런 신호들을 이제 사람이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조작하는 그 조작되어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컴퓨터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있을 때, 모니터가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죠. 그리고 모니터를 보면서 직접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키보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우스에는 이제 이렇게 유선으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무선, 선이 없는 그런 마우스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바로 이제 무선 키보드죠. 선이 없어요. 이거는 선이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없어요. 이제 그 둘을 얘하고를 묶어서 이 컴퓨터 본체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장치가 바로 여기 이제 블루투스라는 장치예요.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 있게, 이제 얘를 이제 컴퓨터 본체에, 노트북이 됐던 데스크탑이 됐던 본체에 얘를 꽂아서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은, 보통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들은 선이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컴퓨터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 기계에다가 사람이 말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얘가 알아듣거나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키보드, 마우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에는 뭐 노트북 같은 이런 랩탑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죠. 보통 우리가 그냥 PC 하면 보통 요 데스크탑을 주로 말을 하긴 하는데, 요즘엔 노트북도 많이 사용을 하죠. 노트북은 좀 같은 사양일 때 데스크탑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루투스, 아까 말씀드렸던 요 블루투스 요런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통신을 바로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 하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무료 인터넷, 그와 유사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장치만 있다면은 바로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어. 이 장치가 없고 이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가
이게 꽂지 않아도 이미 이런 장치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린터기에도 내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스피커, 여러분들 블루투스 스피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밖에 나가면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달리는 사람들 중에 막 빵빵하게 노래를 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하고 이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소리를 바로 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블루투스라는 근거리 무선 통신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기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 PC, 탭이라고도 하죠. 스마트폰도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스마트폰에는 이런 장치가 필요 없죠. 이런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 블루투스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한다면은 이런 장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하드웨어 하면은 모니터, 본체, 키보드, 프린터기, 스캐너, 모든 우리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다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 본체 내부에 들어있는 계산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연산을 한다거나 저장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이런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을 이쪽에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메인보드라고 합니다.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라는 장치에 이런 것들, CPU라던가 메모리, 램,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이런 애들이 여기에 다 꽂혀 있어요. 꽂아서 쓸 수 있게 다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CPU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코어 i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CPU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두뇌에 해당됩니다. CPU는 얘 하나만 있다고 그래서 얘들이 없고, 얘 하나만 있다고 그래서 얘가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같이 동시에 중요한 애들이에요. 하나만 있다고 그래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자, CPU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얘가 이제 그래픽 카드, 여기 막 환풍기 같은 팬이 달려 있어요.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이 그래픽 카드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사양으로 갈수록 열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팬이 있어서 식혀주는 장치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쪽 장치,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램이라고 있어요. 램. 메모리라고도 하죠. 여기 굉장히 CPU 다음으로 비싼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 꽂아서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 이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쪽 부위에 여기 꽂아서 별도로 선을 이용해서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 요거는 SSD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가장 최근. 이건 굉장히 오래된 장치예요.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있던 장치고, 여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장치고, 요게 이제 요즘에 대세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점점점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어느 시점 가면 이제 이 상태는 사라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 하드디스크와 유사하게 이제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깊숙하게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입니다. 저장 장치. 보통 우리 USB 저장 장치, 이동 디스크, 외장 하드, 이런 것들 보시죠. 여기 이동 디스크, 외장 하드, USB 저장 장치,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다면 지금 이렇게 보시고 주변 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 이제 외장 하드. 자, 여기 아까 그 하드 디스크 장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에. 과거에 LP판을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LP판에 요런 핀 같은 거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얘가 회전하면서 거기서 노래가 나왔던
그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찍찍찍찍 읽으면서 이제 얘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 마찬가지 저장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이 판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외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분해해 보면 이렇게 내부가,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SSD 저장 장치, SSD 저장 장치는 내부가 얘하고는 좀 달라요. 같은 저장 장치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다르죠. 형체가. 얘는 좀 충격에도 강할 수 있어요. 얘는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못 쓰게 돼요. 얘는 좀 충격에 떨어져도 어느 정도는 견뎌냅니다. 얘보다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는데 그게 충격으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얘는 충격이 어느 정도 강해요. 이 구조가 얘네들도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내부가. 예,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작겠죠. 작잖아요. 모양이 작으니까 어떤 일부 필요한 장치들만 여기 있을 겁니다. 얘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 과거에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얘들도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기와 기기 사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선이라던가 인터넷에 필요한 장치, 또는 그 외에 그 마우스 말고 연필처럼 펜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건데 그건 이제 펜 마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타블렛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렇게 직접 화면에 손을 펜으로 직접 그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항상 보는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있죠. 자, 이런 장치에서 기기와 극이 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도 당연히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선이 있었습니다. 뭐 D서브라는 게 있었고, 이제 오래전 얘기죠. 이전에 뭐 또 다른 케이블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DVI라는 케이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HDMI라고 써 있죠. 여기 HDMI. 최근에 나온 게 이제 HDMI라는 게 있는데 제 것도 지금 여기 HDMI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 HDMI는 TV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나오는 TV들은 대부분 HDMI를 지원을 합니다. 뭐 과거 한 10년 전 것들도 다 HDMI를 지원하는 TV들도 많이 있어요. HDMI는 이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영상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장치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모니터 또는 TV와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은 영상과 오디오, 그러니까 사운드죠. 사운드를 선 하나로 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대부분의 케이블들은 영상으로 나가는 선 따로, 오디오 나가는 선 따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HDMI는 영상과 오디오가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HDMI 포트라고 하죠. 이거 여기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미니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주로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이제 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미니 그런 게 있다는 거. HDMI는 영상 출력을 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 USB. 우리가 USB 아까 메모리라는 걸 알았었죠? USB 메모리 카드. 그 USB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USB 메모리 스틱이죠. 스틱 막대처럼 생긴 거. 거기 USB 메모리 스틱에 연결 부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USB로 돼 있어요. USB 포트로 이렇게.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3.0부터예요. 버전이. 얘네들은 이제 과거 유물이죠.
3.0 이전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어 하얀 걸로. 아무튼 같은 USB인데 여기 3.0은 훨씬 더 빠르다. 속도가 이 통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자, 요런 애들은 이제 데이터예요. 데이터. 모두 데이터. 영상만 한정짓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USB 케이블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영상과 오디오만 다룰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우리 이제 인터넷. 자, 모뎀이라는 걸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부에서 통신사에서 통해서 이제 집으로,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집.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면 보통은 대부분 선으로 들어오잖아요. 유선으로. 이 들어올 때 처음에 우리 집에서 처음에 이 통신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제 모뎀이에요. 모뎀. 그러면 이 모뎀과 컴퓨터를 연결을 하면, 얘하고 연결을 하면 우리는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컴퓨터 한 대밖에 못 써요. 컴퓨터 한 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에 보통 인터넷 들어오면 대부분이 공유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공유기. 이 뿔 달린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뿔 달린 거 잘 살펴보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구분을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 안테나 달린 거밖에 없어요. 이 모뎀하고 얘하고는 다르죠. 겉으로 봐도 다릅니다. 또 이외에 또 셋톱박스라는 것도 있죠. TV와 연결하는. 자, 셋톱박스는 당연히 모뎀에서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바로 TV로 연결이 됩니다. 셋톱박스. 자, 통신이 들어와서 모뎀에서 셋톱박스로 해서 TV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자, 인터넷이 들어와서 모뎀에서 공유기로 갑니다. 공유기죠. 이 공유기에 연결을 하면은 각각의 여기 포트들이 보일 거예요. 요거. 요것들이 이제 유선으로 각각의 PC로 유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유선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여기 안테나.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와이파이 아시죠? 와이파이. 이렇게 생긴 거. 아이콘 요렇게 생긴 거 아시죠? 네. 저는 와이파이, 이게 이제 공유기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각종 스마트폰도 쓸 수 있고 컴퓨터도 연결해서 쓸 수 있고 뭐 TV 쪽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여튼 와이파이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사용해서 여기는 유선으로 가는 거고, 각각의 PC로. 아무래도 유선이 제일 빠르고 안정적이겠죠. 와이파이는 거리에 따라 아니면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와이파이는 대신에 이제 선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다는, 당연히 그리고 무료로 쓰는 거고요. 밖에 뭐 커피숍이나 식당, 공공장소 이런 데서 이제 우리는 무료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펜. 마우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글씨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연필처럼 펜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치는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한 10몇만 원대 이렇게 하면 살 수도 싼 것들은 그렇게 해서 얘하고 이 컴퓨터하고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 대신에 여기서 글씨를 쓸 수 있고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패드에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 모니터에 바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펜 마우스 타블렛이라고도 해요. 얘네들 둘은 얘하고 세트예요. 얘하고 세트. 자, 여기 컬러별로 이렇게 있다고 제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우리 태블릿 PC 많이 아시죠? 탭이라고도 해도 탭. 뭐 흔히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패드, 뭐 삼성 무슨 패드 뭐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런 패드예요. 그런 것들은 터치 스크린이 돼요. 여기 우리 스마트폰처럼 이 화면에 손가락을 클릭한다거나 움직이고 하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모니터를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펜을 제대로 100%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보다는 정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패드들이 대부분 손가락보다는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또 펜과 얘하고 궁합이, 이 화면에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은 가격대가 많이 비쌉니다. 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해서 가격을 정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은 특히 더 비싸요. 왜냐하면 펜은 세게 누르면은 굵게 나오고, 세게 누르면 이게 이렇게 굵게 나옵니다. 살짝 누르면 이렇게 가늘게 나오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화면에서 캡처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 펜 압력을 감지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펜 압력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선이 다 이 두께밖에 안 나와요. 이게 두께를 조절하는 건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미지 편집을 한다가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붓을, 연필을, 예를 들어 붓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리면은 살짝 눌렀다가 세게 눌렀다가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두께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되긴 되네요. 이렇게 살짝 누르면, 그리고 좀 더 세게 누르면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게 정밀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되긴 되는데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자, 요런 장치, 바로 이게 여기 타블렛 PC 디스플레이용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펜마우스예요. 요런 펜마우스예요. 지금 현재 요런 거, 요와 유사한 모델인데 한 20만 원 정도 돼요. 싼 거 쓰고 있는 겁니다. 얘는 비쌉니다. 얘는 비싸요.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어요.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서 작동하는 거고, 이렇게 외부로 출력이 되고 이런 기계들과 연동해서 쓸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마치고, 그래도 시간이 꽤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또 가볍게, 먼저 또 기본적인 거, 윈도우가 뭔가,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려면 윈도우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윈도우를 배우지 않고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이미지를 편집하다거나 비디오를 편집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1년 360 공부를 해도 똑같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강의를 하면서 그 교육생들과 몇 달을 지난 동안 교육을 했지만 윈도우 기초를 하지 않은 분들은 똑같다는 거.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좀 횡성수설을 했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뒤로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